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 이틀 정도 쉬었는데 이유는 그래요. 좀 저도 시장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일단은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다가 1차 매수를 CME 갭 구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1차 매수를 이제 진행을 하고 지금 2차 매수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원하는 타점이 안 온 것 같아요. 위든 아래든 확실한 구간에서 2차 매수는 저는 하고자 합니다. 일단 1차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2차 매수는 그때 가서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내일 이제 CPI가 또 내일 발표가 되고 지금 최근 들어갖고 이 그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전략적 비축 뭐 리절브가 좀 안 됐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스탁파일로 진행을 하겠다. 지금까지 미국이 이제 압수한 이 비트코인 물량으로 요거를 갖다가 좀 비축을 하겠다. 요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사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이거 자체만으로 봐도 호재예요, 사실. 아니, 바이든 행정부 때만 해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다 팔아버릴 거다. 매도 치고 탕감할 거다. 갚을 거다. 이런 얘기들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미국 정부의 이런 전략적 그 비축 결정 요것이 조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그 비트코인이 20만 개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사실 2100만 개를 대비를 해봤을 때 1% 정도 되는 규모예요. 상당한 규모죠, 사실. 요것이 만약에 오버행이 나온다. 저는 엄청 그 비트코인이 폭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체 거래량의 1%, 발행량의 1%면 이게 적지 않은 규모, 상당한 규모입니다, 사실. 요거 있어갖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매각 가능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버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사실. 어? 그래서 실제로 사실 그 지난 이제 2024년 7월 달에 7월 달에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요때네요. 요때 이제 월봉이라서 그런데 이때 좀 변동성이 그로 인해 서 조금 나왔었거든요. 요때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미국 정부가 이런 2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도를 하면서 이 시세가 하락했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지금 20만 개를 예를 들어 매도를 친다 했을 때 엄청난 하방이 나와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 그것은 어느 정도 이 절대 팔지 않는 물량으로 이제 락업이 될 예정이고, 그죠? 그리고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그래도 이 선거 과정에서 언급했던 이 가상화폐의 정책들을 점진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그 리저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 뭐든지 이게 대의 명분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명분. 그리고 명분이 있고 사실 지금 우리가 좀 조금만 좀 생각을 해봐도 지금 당장 이렇게 리저브로서 추가적인 그 예산을 운영을 해갖고 비트코인을 산다. 이게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명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예산 같은 것들을 집행을 하려면 그 국회의원들의 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의회 승인을 받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통해서 이 법안들이 이제 시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명분을 쌓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 비트코인이라는 그동안 이 가상 자산이 얼마나 그 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사실.
그 민주당 쪽에서 뭐 그거는 이제 사기꾼들의 화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 전략 보유고 법안 통과 자체가 이런 연방의회, 주의회에서 추진되는 것에 있어 갖고 이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명문화됐다라는 소리죠. 이것은 이 타국가에서도 앞으로 이 좀 이런 금융 산업이라든지 가상화폐 산업에 있어 갖고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트럼프가 이 행정명령을 며칠 안에 집권 며칠 안에 한다고 했습니까? 1월 23일부터 시작해갖고 180 이내에 하기로 했거든요.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행정명령을 시행하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 대한 속도를 내고자 한다. 결국엔 이게 뭐예요? 적극성을 지금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적극적이다. 굉장히 적극적이다. 그리고 사실 그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어떻게 봤을 때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요런 정상회담 요것도 이제 빨리 소집한 거를 보면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요즘 뭐 워낙 이제 관세나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매크로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그에 따라서 또 이제 그 나스닥이 조정을 받고 그러니까 사실 이 조종의 명분이 굉장히 많은 거야. 악재가 악재를 부르고 악재가 악재를 낳는 그런 좀 시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취득 기존에 있는 거 이외에 추가적인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렇게 명분을 쌓아놔야 된다. 결국에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추가 취득한다 이런 거 말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도 아마 그 재무부 장관이라든지 이 상무 장관에게 명령을 했을 거예요. 바로 의회의 동의 없이 코인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 솔루션 이런 것들을 제시해봐라. 아직까지 지금 뭐 그 트럼프 행정부가 스타트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어, 거기에 따라 갖고 뭐 기업들이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지속적인 이런 정부의 지원 없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안들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봤을 때 앞으로 나올 만한 호재는 많을 수가 있다.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 이 또 화폐 경쟁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국의 강점은 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특히나 이제 중국은 이미 상당한 양의 금을 보유하고 있고 요거를 갖다가 이런 디지털 위안화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도 뭔가 이제 이게 압박이 있는 거야. 압력이 있겠죠. 그러면 역시 미국은 뭐라도 지금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매개로 한다라는 게 바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글로벌 통화 체계가 달러 금이 아니고 비트코인까지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달러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이런 교환의 매개체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금은 어떻게 된가? 전통 안전 자산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희소성 자산 이 역할을 앞으로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국 정부가 이번에 이제 그 리저브로 하면서 비트코인을 이런 투기적 자산에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 자산으로서 격상을 했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기관들이나 이런 여러 국가들의 참여가 예상이 된다. 그죠? 이러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보유국 그리고 비보유국의 사이에서 이런 새로운 경쟁적 동맹 구도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요거 관련해 갖고 비트코인
서로 이제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도 어느 정도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는 이런 물리적인 이런 무역 전쟁을 넘어서 앞으로 디지털 자산 화폐, 가상화폐 쪽으로 영역이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잘 모아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설명은 앞으로도 뭐 추가적으로 할 것이고 오늘은 이제 온체인 데이터랑 지금 차트 흐름, 그리고 우리의 대응 요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좀 간지러운 부분들을 조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었지만 좋아요, 구독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뭐 안내사항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계속해서 좀 관망을 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우리가 시드머리를 좀 벌어 놓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게 김프로의 단기방입니다. 자, 하루에 뭐 단 한 번 혹은 뭐 두 번 내지는 뭐 세 번까지도 드리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그냥 이제 제가 한 번 정도 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 수익이 나건 안 나건 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소액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준비한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타점을 드리고 그리고 매도 신호까지 이렇게 드립니다. 과정도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서 하루에 좀 단돈 뭐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뭐 이렇게 벌어 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타점방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오실 분들 꾸준하게 좀 수익을 챙겨 가실 분들만 좀 여러분들이 좀 신청을 해주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타점만 딱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소액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수익들도 사실 티끌 모아 태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수익 모아갖고 비트코인을 사건 뭘 사건 앞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번 조종을 잘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꾸준하게 하실 분들만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 아래 번호 010-8132-7765로 김프로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꾸준히 하실 분들만 꼭 신청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이제 CPI가 일단 발표가 되고 거기에 따라 갖고 주식 시장이나 뭐 코인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자, 이놈의 이제 주식 시장부터 안정세를 좀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일단 61선 나스닥 이탈한 상황에서 빨리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양봉이 떠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반등세가 나와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최근에 이제 좀 과대낙폭 구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반등도 좀 예상이 되지만 내일 좀 CPI를 좀 대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의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지금 여전히 지금 조금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좀 이렇게 섣불리 좀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월봉상으로는 여기까지 좀 열려 있긴 해요. 21선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우리가 관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차트가 무너진 이후에 지금 61선까지 열려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S&P는 지금 딱 61선 딱 걸쳐 있는데 요 구간에서 좀 반등을 해주면 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거기에 따라 갖고 비트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의 영역이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이제 좀 제가 선들을 몇 개 그어봤어요. 여기서 한번 이 아래로 횡보하고 추세 돌파 이후에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거를 좀 확인을 하자는 거죠. 이 추세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자, 이 추세에서 이렇게 돌파가 나왔고 지지를 받고 대시세가 나왔듯 마찬가지 여기서 추세 돌파 뭐 이런 식으로 추세 돌파 나오고 지지받고 다시
이런 식으로 가는 패턴이 나와줘야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세 돌파가 나오고 리테스트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 요런 타점에서 우리가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대략적으로 시나리오 써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사실 좀 이렇게 쌍바닥 구간을 잡고 이런 식으로 추세 돌파 시도할 수도 있거든요.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를 좀 넘어주고 다시 이런 식으로 200 EMA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가는 시나리오. 아니면 결국에는 지금 계속해서 추세가 하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핑퐁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핑퐁, 핑퐁. 이런 식으로 저점 계속 이탈하면서 이런 추세를 넘어서려면 결국에는 뭐다? 여기를 넘어서야 된다. 그죠? 추세 돌파가 일어나야 된다. 그게 이제 확실한 구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일단 여기서 네, CPI가 진짜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 하락 이후에 여기서 좀 반등 나왔다가 여기서 양 어깨를 만들어주는 시나리오 하나, 그리고 이렇게 반등 그리고 여기서 한번 해줬다가 여기서 바로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시나리오 하나. 이것도 가능해요. 사실 뭐 안 가능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죠? 아직까지는 확실한 구간이 아니니까. 하지만 지금이 이제 뭐냐면 이 추세를 한번 그어봤어요. 제가 이 저점과 요 저점 저점 이 추세를 딱 그어봤을 때 지금 딱 추세 요 하단 라인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요 구간에서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여기서 회복 달력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만 좀 지지가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뭐 뚫어낸다 하더라도 바로 올라오게 되면 뭐 어떻게 봤을 때는 지지를 받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추세만 지켜지게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 추세를 한 번 더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저점 이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추세가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꾸어 생각해 봤을 때 요런 식으로 딱 약간 어깨가 좀 다르지만 역회된 숄더를 약간 어깨가 약간 요렇게 된 어깨지만 요런 식으로 가면 가장 이상적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락 이후에 좀 바닥권을 잡아가는 이런 쓰리 바닥 형태의 패턴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의 구간이 맞다. 그리고 여기 이탈하면 뭐 좀 더 열려 있겠죠. 그러면 저기를 이탈하게 되면 어디까지 좀 뺄 수 있을까? 그죠? 참 상상하기도 싫긴 한데 그렇게 되면 좀 우리가 주봉상으로 봐야 됩니다. 주봉상으로. 주봉상으로 봤을 땐 결국에는 지금 구간이 요 구간이 어디냐? 여기가 이제 주황색 구간이죠. 50 EMA 구간. 50 EMA 구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구간에서는 뭐 충분히 2차 매수 때려볼 만하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추세 상단 돌파하고 2차 매수하고 싶어요. 그죠? 음. 아예 그냥 빠르게 시원하게 빼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사실 요거 뭐 RSI 지표 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저점대를 조금씩 올려주고는 있어요. 저점대를 조금 올려주고 있고 지금 약간 요 패턴이 약간 폴링 웨지 패턴 같기도 하고 약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런 식으로 반등을 내어주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건데 일단은 그래도 불확실한 구간이 맞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은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관망. 지금 포지션은 관망. 어줍지 않게 매수하지 말고, 그죠? 지금 관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일단 비트가 안정돼야지 알트가 안정되잖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왜 올라가요? 도미넌스가 지금 보게 되면 지금 60% 이상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아니, 비트코인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는데 알트코인 그냥 밑으로 하방으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것 때문입니다. 사실. 아무튼 지금 비트코인 먼저 조금 안정세를 찾는 게 가장 급선무고, 제가 이제 월봉상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짰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좀 빗나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월봉 안 끝났잖아요. 월봉 아직 안 끝났어요. 이렇게 또 말아 올리면 어떡하려고? 그렇잖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물론 뭐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아 올려주면 뭐 맞는 거 아니야? 음량 가자고 제발. 음량 참 그죠? 지금 이제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봐도 요거는 이제 average by profit ratio라고 하는 건데, 그 SOPR spent output profit ratio예요. 이게 뭐냐면 이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코인을 판매할 때 평균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온체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지금 빨간 선이 하나 보이시죠? 빨간 선. 요 빨간 선. 여기 빨간 선이 있는데 요게 이제 수치가 1.0입니다. 1.0. 1.0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보통 이제 1.0 이상에 있으면요, 평균적으로 투자들이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밑으로 지금 1 밑으로 이제 가게 되면 손실. 평균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익이지만 거의 이제 손실을 볼 수 있는 거기까지 왔다라는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항복하고 손절매가 나오는 구간이에요. 사실 요 물량이 맛있는 거야, 사실. 2023년도에도 요 물량을 고래들이 엄청나게 먹었어요, 사실. 엄청난 거래 대금으로 여기서 물량을 먹었단 말입니다. 어.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타점을 잡을 때 여기서 1구간에서 바운스, 이렇게 이제 바운스하는 구간을 타점을 많이 잡긴 합니다. 매수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구간들도 우리가 만약에 시간만 있다라고 하면 충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돈 벌 수밖에 없는 구간, 그런 거예요, 사실.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공포입니까? 익스트림 피어입니까? 중립입니까? 탐욕입니까? 탐욕은 당연히 여기는 아니겠죠. 지금은 공포 구간이 맞죠. 늘 항상 그런 거는 아니지만 공포 구간은 기회입니다.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이거는 잊지 마세요. 그리고 NBRB 수치로 봤을 때도 지금 뭐 거의 1점대고요. 뭐 거의 7 정도 넘어서 이게 불장의 정점이고, 지금 1점대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은 계속해서 누누이 말하지만 비트코인부터 먼저 안정세를 찾아. 알트코인들 지금 알트코인을 보기보다 비트코인이 안정세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 그게 급선무예요. 뭐 XRP 뭐 지금 현재 뭐 이렇게 계속해서 뭐 저점 이탈하고 저점 이탈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비트코인부터 살아나야 뭐 XRP건 솔라나건 이더리움이건 같이 살아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다시 반등의 어떤 그 뭡니까? 조건은 갖췄어요, 사실. 쌍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반등의 조건을 갖췄는데 이제 여기서 과연 방향성을 어디로 틀어줄 것인가? 트리플 바닥을 찍을 것인가? 저점을 이탈할 것인가? 그 기로에 지금 현재 서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좀 대기를 하시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집을 해볼 만한 코인이 또 있습니다. 자, 요 종목이죠. 오늘도 제가 차트 요거 하나 들고 와봤어요. 자, 이렇게 지금 하락형 매집 구간을, 자, 이렇게 지금 하락형
매집 구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전히 죽지가 않아요. 이렇게 거래량 실으면서 다시 한번 올려주고 다시 한번 팡팡 튀어 올라주고 다시 한번 이런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가냐면 미친 듯이 갑니다. 미친 듯이 갈 수 있는 종목은 바로 이런 종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닥권에서 이런 식으로 활발하게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나와주고 있는 친구들은 꼭 여러분들이 좀 좋은 기회로서 보시고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거 굉장히 강추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2025년 저의 어떻게 봤을 때 졸업 코인입니다. 김프로의 졸업 코인, 히든 코인.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올해 졸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이 코인을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막차도 아니에요. 막차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매집하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뭐 급하게 할 것도 사실 없지만, 급하게 할 건 없지만 모아 가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알트 코인을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해당 번호로 알트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알트 코인도 같이 잡아보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족구 댓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